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구간 마이너스 5%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굳이 오늘 제가 이틀 연속 찍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 찍으려고 했는데 또 주가 이렇게 하락하면 좀 걱정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래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팔고 싶어가지고 분명히 걱정하고 계신 자리인데 또 영상 안 찍으면은 대응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영상 좀 찍어 간단하게라도 찍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대한전선이 주가가 쉽게 올라온 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말 고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고점을 진짜 찔끔찔끔 올리면서 주가를 강하게 올려냈단 말이죠. 뒤늦게. 그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추세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있죠. 이렇게 요 추세에 대한 부분들 요거 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했다?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 세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돈을 쓰면서 올리는 구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거래 빵빵 터졌던 구간이 매물대겠죠. 그죠? 매물대를 돈 써서 뚫어올린 거 여기 그리고 여기겠죠. 그럼 이 구간에 우리가 겹치는 구간대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 구간의 꼬리 부분 그리고 요 거래량 요쪽 구간 그죠? 그래서 일단 3만원 3,500원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이 되어질 것 같은데 자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돈을 쐈어요. 여기 돈을 쏘고 여기 돈을 쐈죠. 여기도 돈을 쏘고 여기도 돈을 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도 단기적인 지지선이었는데 오늘 구간 증시 무너지면서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 구간이 또 여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가 하락을 좀 보게 되면 뭐 증시가 하락해서 어느 정도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려가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증시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증시가 밀렸는데 어쨌건 뒤늦게서라도 10시 이후부터는 계속 물량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주가 계속 하락을 했지만 뭐 11시쯤부터 옆으로 기어줬죠. 옆으로 기어줬다라는 건 증시가 조금 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에서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겠죠.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잡아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듣고 싶은 거죠. 뭐 이거 버텨도 돼요? 이상 있어요? 이상 없고요. 오늘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구간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물론 주가가 8% 10% 오르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있겠지만 위쪽 구간 앞쪽 구간에 33,000원 위쪽으로 이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뭐요? 단기적으로 오늘 조정이 좀 나왔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장 초반에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올라가 줬어요. 그죠?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 줬다. 오히려 플러스 2, 3%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올리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올리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거래량도 터지고 의지가 있으나 시장 수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뭐요? 매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코스피 ETF 자금들이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금융투자가 35만 주 팔았잖아요. 이게 진짜 금융투자가 아니라 진짜 증권사에서 사고 팔고 한 게 아니라 저는 ETF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ETF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TF에서 연동되어 있는 금융투자 연동되어 있는 ETF 상품에서 계속적으로 물량들이 나가니 자동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봤자 계속적으로 ETF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주가 굳이 올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ETF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끌어올리면은 패시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올려봤자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그냥 한번 쉬어가는 구간 만들어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뭐 전력 섹터도 보게 되면은 뭐 원전, 두산에너비티 마찬가지로 주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조금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좀 주도했죠. 하이닉스랑 시총 1, 2위에서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니 증시 자체가 빠지는 그림으로 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증시가 이상이 있냐 없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개인투자 너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투자가 6.7조 그 다음에 여기도 9조 9천억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7조 6천억이죠. 7조 6천억인데 제가 봤을 때 금융투자가 여기서 3조를 샀잖아요. 선물을.
그럼 제가 봤을 땐 이 선물은 코스피나 코스닥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를 개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메꾸기 위한 물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곱하기 2니까 현물을 2배 살 수 없으니 선물을 사서 좀 메꾼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신용이 지금은 걱정이 안 되거든요. 신용 물량들의 지금은 걱정이 안 되는데 살짝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탁금이 한번 줄었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예탁금이 한번 줄었는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예탁금 쓰면 줄었는데 오늘 구간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번 더 예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탁금이 한 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용금액이 올라오면 예탁금은 줄어들고 신용금액이 올라온다 했을 때 한 번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은 여기서 이게 반대매매가 털려 나갈 것 같거든요. 예탁금이 못 받쳐주면. 그래서 보통은 우리 예탁금이 비율이 5대1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여기를 좀 보게 되면 70조, 80조, 코스피 3000, 코스피 3000일 때를 보면 여기 3000이죠. 여기 때 보면은 자, 예탁금이 70조일 때 위쪽 구간으로 해서 신용이 14조, 5대1이죠. 70조에 14조. 예탁금이 적을 때 64조에 신용 얼마? 12조 5천억. 이것도 거의 5대1이죠. 신용 비율이 5대1 정도 돼요. 코스피 3000일 때. 그래서 우리가 신용 비율이 늘어났다고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예탁금이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탁금이 105조에 신용 물량이 20조죠. 지금도 5대1 비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매수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개인들. 그죠? 아까 얼마 매수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6조 매수했죠. 하락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한 상황에서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 매도는 계속될 가능성,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단은 개인들이 거의 한 7조 76조를 샀기 때문에 이 예탁금이 일단 빠질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용 물량이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5대1에 대한 비율이 깨지겠죠. 5대1에 대한 비율이 깨지면 이거는 단기적인 반대 매매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대한전선 신용 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3%대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신용 물량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냥 변동성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금 구간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만약에 월요일에 한 번 더 눌리는 거나 하면 신규 진입은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고 이미 매물대까지 다 소화해놨었거든요. 이미 여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때려줄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눌림목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구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전략을 한번 같이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 대한전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이상이 있냐 없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 뭐 진짜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오늘 나간 거는 14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물량도 없었고 오늘 그냥 주가를 딱히 올릴 생각이 없던 것 같아요. 증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상황 보고 증시 반등할 때 좀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간 거 치고는 오늘 증시 조정에 생각보다 잘 버텼다 까지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대한전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한 번 더 밀려주면 매수 기회가 좀 올 것 같아서 현대차 좀 주목을 해보고 계세요 라고 전달 드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동차 부품주, 오늘도 만도도 많이 빠졌죠. 만도도 21선 깨고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2차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고, 아예 뭐 매수 타이밍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 진입 타이밍 잡아내시면 되는 구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자동차 부품주로 보지 않고 로봇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좀 말씀드릴 건데,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보면, 자, 지금 나스닥 쪽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죠?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그 AI 기업들 중에 어떻게 흐름이 좀 좋지 않아요,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지 않단 말이죠, 그죠? 다 되게 주가들이 안 좋아요. 근데 유일하게 주가가 좋은 애 누구죠? 알파벳. 얘만 우상향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미국 시장에서도 뭘 봐야 된다? 구글을 봐야 된다. 구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구글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AI 쪽에서. 구글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사실상 뭐다? 나스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결과적으로 구글이 대장주라고 했을 때 이제 국내에서 구글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TPU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어서 이 구글 관련주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구글 관련주. 그래서 구글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중이고 좋고 하니, 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글 관련주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구글 관련주까지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 구글 관련주가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쵸?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고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